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날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추세는 아직까지 완전히 반전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두 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주 고용보고서 발표 결과를 잘 소화해내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고용보고서 결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주요 구간들을 아직까지는 돌파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시장을 관찰해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금리나 폭을 결정하게 될 고용보고서에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노동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별 3개짜리 지표가 2개가 발표가 되는데요. 제조업 지표는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수목금에 줄줄이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를 다 소화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도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관들도 0.25%포인트냐, 0.5%포인트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도 좀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폴리마켓 조사에서 해리스로 바이든에서 후보가 바뀌고 나서는 계속해서 해리스가 더 우위에 있었고 많이 될 때는 막 7에서 8% 정도도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폴리마켓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5%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대선 토론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대선 레이스가 2달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해리스가 각 바뀌었을 때 돌풍들은 약간은 잠잠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도 어떤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3억 5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그 전주에 크게 유입을 기록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순유출로 전환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많은 유출들이 있었고 이더리움에서도 많은 유출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순유출량보다도 더 많은 유입량들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캐나다, 스위스 순이었습니다. 네, 그럼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먼저 채굴자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블록에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에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이 7월에 비해서 9,975만 달러 줄어든 8.51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거래 수수료 수익으로는 지난해 이후로는 최저 수준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세도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2,655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채굴자의 항복이 다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는 650 엑사해시 퍼 세컨드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해시레이트는 높은 구간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채굴자 항복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시장 변동성에도 해시레이트가 꾸준히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강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죠. 고래들의 움직임은 매번 시황 때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최소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28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래들이 물량을 쌓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산티멘트는 참을성 없이 계속해서 이 고래들에게 보유 자산을 내주는 소규모 거래자들, 즉 개인 투자자들 덕분에 이렇게 고래들이 좋은 가격대에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었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추세와 관련된 온체인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분석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의 샤프 비율, 즉 리스크 대비 투자 수익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지표가 해당 수준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시장 추세가 반전되곤 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서 10월에 이 샤프 비율이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의 흐름을 가져갔던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현 시점은 시장 진입을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시그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샤프 비율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에 다가가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는지, 즉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 모멘텀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하향의 추세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도 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많이 줄었고 네트워크의 사용량도 감소를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에 대한 자본 흐름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본 흐름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크립토 콘테 수석 애널리스트는 9월에 비트코인 가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월말 종가가 5만 5천 달러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 동안에 4만 4천에서 6만 6천 정도 사이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냈는데요. 웨이브넷이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에서는 가격 반등을 오히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달에 65K를 넘어설 확률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는 강세 흐름들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드렸듯 결국은 중요한 가격 구간대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약 700만 개 주소가 6만 1,700달러에서 7만 500달러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상당수의 트레이더들, 정말 700만 개 주소는 굉장히 많죠. 그런 상당수의 트레이더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매도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들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있는 고용지표를 소화하고 그리고 FOMC 미팅에서 금리 인하 결과들을 소화하고 그리고 대선에 의한 어떤 흐름들까지 다 소화하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온체인 지표를 말씀드리면서도 시장의 어떤 전망들이 온체인 지표 분석상으로도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들도 그리고 트레이더들도 모두 다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소화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통화 정책적인 어떤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록미디어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차트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트레이더들은 대폭락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트레이더들은 언제든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락을 주장하고 있는 트레이더의 관점, 앨런 산타나라고 하는 이 분석가의 분석을 보면은 이동평균선과 봉차트로 볼 때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긍정적인 시그널도 찾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3K에서 극단적으로는 38K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레이딩 샷이라고 하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과거 사이클의 구조적 패턴과 아주 밀접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랙탈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면서 장기 기술적인 지표를 유지한다면은 최소 10만 달러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은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차트 분석이 가장 잘 안 맞고 가장 어떤 의미성이 떨어지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적으로 차트에 의지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추세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 더 보겠습니다. 네겐트로픽이라고 해서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X 계정인데요. 여기서는 9월이 비트코인이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9월의 저주라고 부르면서 이번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저주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분석 업체인 BRN의 애널리스트 역시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기술적 지표로는 약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소 OPNX의 설립자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의 티켓이 완전히 매진된 부분들, 완판된 것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 즉 대중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강세 신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에서 장기 콜옵션 거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9월과 그리고 12월 그리고 내년까지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콜옵션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중기적으로는 강한 낙관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경찰에서도 텔레그램 법인을 내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혐의는 프랑스에서 드로프를 체포한 그 혐의와 동일합니다. 범죄 방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흐름들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번지게 됐을 때는 텔레그램 같은 이런 SNS 계정들이, 그리고 지금 X 같은 경우는 브라질과 갈등을 겪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갈등 국면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흐름들은 결국은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불확실성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QCP 캐피털은 비트코인이 8.6% 하락 마감을 했는데 9월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4.5%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5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관론적인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러면서 5만 4천 달러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이어서 흥미로운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비노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 발표가 있지만 지난 수주간의 거시경제 지표가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급격한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는 대선과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은행입니다. 스탠다드 차터드의 제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연구 책임자는 이번 미국 대선 전까지 비트코인이 최소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15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CV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이어 차트 상으로는 매도벽이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65K 정도의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60K 구간대에는 이제 그렇게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70K 상단을 가장 강하게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주체들의 중요한 움직임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매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은 가장 낮은 두 개의 주체들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씩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고래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갈색 고래가 어느 구간에 진입할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계는요, 바이낸스에서 거래하는 주체들의 어떤 흐름들을 집계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체들은 대부분 어떤 트레이딩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고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들은 장기적인 어떤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런 단기적인 고래들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반등 움직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요 중요한 이평선 구간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22평선을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를 뚫어내는 이 관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구간을 뚫어내기 전까지는 이 관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흐름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일단 60K를 뚫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64K를 뚫어냈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뒤에서 URPD에서도 언급드릴 구간이고, 여기 있는 이 202평선도 지금 63.7K로 굉장히 가까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내야지 추세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RSI 상으로는 50에 지금 가까이 또 다가가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MACD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서 유출이 일어났는데 다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구간에서 하락이 타라면은 역시나 동일하게 57.7과 55.7을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구간을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URPD 상으로도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격전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잘 지켜내고 여기가 바로 60.3K이고 여기가 64K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들을 뚫어내고 올라가야 되는데 앞서 굉장히 많은 매물대들을 인투더 블록 자료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아주 곳곳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해당 구간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치열한 격전을 벌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중요한 어떤 기점에 와 있고 여전히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클의 흐름들이 돌아오는 그 기점들을 꾸준히 기다리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것으로 지금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한번 살펴보면은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금 56.8에서 57K 정도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까지 또 청산하기 위해서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59.4에서 59.8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도 다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기관과 트레이더들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장기 투자자는 중심을 잘 잡고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앞서 강조드렸듯 장기 전망에는 변동이 없는 만큼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서 중요한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전략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